자, 제가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 우연히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올류 아반떼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의 날짜가 떠 있고 2020년 3월 25일 날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전 계약 날짜를 영업사원 분께 여쭤봐도 몰랐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뜬 건지 오늘 낮에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뭐 본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언제 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월 25일 날이 수요일인데 이렇게 사전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은 출시 날짜는 2주 후인 4월 7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이거든요. 그때는 아반떼가 출시하고 이제 1호차 이렇게 막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사전 계약이 아무튼 3월 25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차량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라서 연락해둔 영업소에서는 좀 1호 정도로 되는데 전체적인 순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순번도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아반떼의 옛날 가격 보면서 지금 신규로 나오는 아반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도 한번 해보고 신규로 나온 아반떼의 내장 디자인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약간 소나타 DM8 닮은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재질을 보시면은 다른 차들은 플라스틱으로 가끔 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다이얼, 이 레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밑에도 알루미늄 재질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두었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괜찮아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것도 눈에 많이 띄는데 스틱 부분, 이제 기어 부분이죠. 얘 부분은 좀 약간 촌스럽게 변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나머지 이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또 여기 보니까 다른 화면들 보니까 여기가 이어져 있진 않아요. 가운데 또 베젤이 꽤나 두꺼워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2급에서 10인치면은 괜찮게 큰 거예요. 제가 지금 K7 보면서 12인치 화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소렌토도 10인치 이 내비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큰 차에서도. 그리고 여기 공조기 부분도 일자로 이렇게 되면서 그랜저와 좀 약간 근접하죠.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랜저처럼 푹 꺼져가지고 조작하기에 좀 손이 닿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약간 비스듬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약간 에어컨 공조기 부분은 좀 그랜저보다는 나는 손이 더 잘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은 약간 손 닿기가 좀 먼 부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계기판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계기판과 이제 그 위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또 이제 내비게이션 뒤로 좀 꺼진 느낌이에요. 계기판은 좀 약간 3D 방식, 2D 방식보다는 약간 좀 입체감이 있는 걸로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짝대기 이거는 지금 와이프도 이걸 보더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다고 컵홀더에 컵도 넣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높이가 좀 낮아진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 위에서 컵홀더 완전 90도 직각으로 꺾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건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해요. 저도 이거를 띄어볼 수 없냐고 하는데 당연히 띄울 수는 없게끔 돼 있죠. 이게 착탈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제발 좀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색깔은 그레이하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레이가 아니라 이건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데요. 때가 엄청 탈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봐야지 진짜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이건 좀 옵션이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블랙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총 64가지 색깔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이쁘고 여기 가운데 등도 에어컨 공조기, 이건 내비게이션 이제 조작 부분인데 그쪽 라이팅도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디자인 정말 괜찮죠. 여기 재질은 플라스틱, 우레탄 재질이 들어가도 그렇게 막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막 그랜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좀 인조가죽 재질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재질을 비교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되게 넓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재질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레탄 재질을 써도 여기서는 되게 막 재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일자로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스 사운드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약간 튀어나올 거예요. 보스 사운드 특징이 약간 좀 자기네만의 그 깊이가 있다고 해요. 그 차량의 이제 좀 두께가 좀 낮으면은 얇으면
사운드 이제 시스템 스피커 부분을 좀 두께를 빼서라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의 약간 디자인 특징인 것 같아요. 보스 시스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네요. 이전 버전에서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갔는데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또 보니까 디자인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흰색이었었는데 약간 좀 막 각도와 사진에 따라서 뭐 이게 컬러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좀 여기서 봐도 굉장히 멋져 보이긴 해요. 그리고 공조기 부분 보시면은 어떤 사진에서는 여기에 이제 버튼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온풍, 온열 시트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하고 온열 시트가 같이 표현이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버튼 왼쪽 누르면 통풍, 오른쪽 누르면 온열 시트가 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버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이얼 조작 방식입니다. 터치식은 아니라서 조작할 때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반떼 좀 예상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대 프리미엄 가격표를 띄워놨고요. 가격표 보기가 한번 봤는데 좀 꽤 뛰어나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QX도 이렇게 막 확장이 되고 좀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선택 품목도 이렇게 낮게 할 수 있고, 프리미엄 전체 품목 보기 하면은 예전 그 위트림의 이제 기본 기능들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부분 측면에서요. 프리미엄 보시면은 지금 일단 할인 안 된 가격 기준으로 보실게요. 2255만원인데 이게 지금 뼈대가 바뀌게 되죠. 뼈대가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3세대 플랫폼 이렇게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고강성, 경량 차체, 경량화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이게 지금 뼈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80에서 120만원 사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꽤나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이게 기본적인 뼈대 부분에서 기본적인 가격에서 100만원 정도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격표로 다시 돌아와서 옵션 부분들이죠. 일단 내장이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이제 10인치로 바뀌면서 풀컬러 LCD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한 1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12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보시면은 이것도 2인치 업이 됐죠. 10.25인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는 삼각대는 8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카페이 기능하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2, 30만원 정도의 또 인상이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인데 여기서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10만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타일 패키지 부분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0만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스타일 패키지가 뭐 100만원 정도 하면서 30만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내장 컬러 패키지도 뭐 이렇게 또 10만원 뭐 추가로 해서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프리미엄에서 이제 차체만으로는 120만원에서 130만원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미엄 패키지 뭐 오디오 부분하고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스타일, 앰비언트 이렇게 합하게 되면 한 약 9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총 합해서 210만원? 200에서 220만원 사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사에서 봤을 때는 200만원 정도 오른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220 정도. 근데 이거는 블랙박스 패키지를 뺀 가격이에요. 그거를 포함할지 이번에 뭐 넣어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만 해도 벌써 60만원인데 걔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은 260만원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다 합했을 때 360만원이에요. 여기서는 225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르기 전에 삼각대는 오르기 전에 삼각대는 지금 풀 옵션 하시게 되면 2600만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200만원 오르면 2800이 되는데 블랙박스까지 하게 되면 2900까지도 정말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나타보다는 좀 낮은 가격대이기는 하죠. 뭐 기능이 여러 개 추가되고 그랬는데 점점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필요한 옵션만 선택해서 잘 구매하시면 되겠죠. 가격이 많이 비싸지게 되는데 저도 참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나중에 될 것 같고, 가격표가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은 그걸 보고서 또 분석을 하면서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저는 좀 리뷰 때문에 풀옵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최적의 옵션을 한번 찾아봐 보고 계속 저는 아반떼 리뷰를 하기 위해 계속 아반떼 관련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갑자기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찍었는데 오늘도 영상 계속 끝까지 봐주시고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